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세, 월세 계약하면 반드시 해야 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제때 받지 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뉴스를 보셨나요? 만약 그때 그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피해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된 정보들을 아주 간단한 정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이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무엇인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네이버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나오게 돼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내가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에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걸 하는 걸까요? 정부에서 시켜서? 아니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돼서 내 자산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이사를 하고 그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참 쉽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될까요? 전입신고랑 점유 이 두 가지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매매가 돼서 새로운 건물주가 만약에 나가라고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계약했던 그 임차 기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에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700만원까지 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이었는데 근저당이 3억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내 보증금은 내가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시점보다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배당을 받기 전에 내 보증금 1,000만원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더하게 되면 우선 변제가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우선 변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금액,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우선 변제가 되더라도 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해야 나보다 후순위에 담보물권자들이 있을 경우 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최우선 변제 금액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보증금만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로 3,700만원을 받고 1,300만원을 못 받았잖아요. 이거를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 순위대로 제가 남은 1,300만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렇게 설명드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다음으로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신고와 점유 이 두 가지 중에서 나중에 한 것을 기점으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잔금일에 잔금을 내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점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그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많이 받으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뉴스의 내용하고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2월 1일날 금요일 이때 이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받지 못했고, 그리고 2월 2일 토요일, 2월 3일 일요일 다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넘어간 2월 4일 월요일에 이제 다 하고 나왔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제 괜찮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월 4일 동일한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던 거예요.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근데 이게 이제 경매에 넘어간 후에 이 우선순위를 보니까 전입신고랑 점유를 했을 때는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월 4일날 했기 때문에 2월 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는 그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월 4일날 설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발생 시점하고 관련해서는 이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한 개가 충족이 안 되었거나 또는 이 세 가지의 시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참고적으로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디서 하나? 우선은 되게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지금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가시면 돼요. 주민자치센터를 가실 때는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둘 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능한데, 공인인증서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해요. 또한 비용은 전입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무료고요. 확정일자는 500원에서 600원 수수료가 든다는 점, 이거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할 때 주소까지만 맞으면 돼요. 혹시나 호수가 틀리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틀리게 되면 이런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 중개업자나 또는 임대인에게 한 번 더 이 호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총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전세, 월세를 계약했을 때 이사하는 날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내 보증금을 지키자입니다. 감사합니다.